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인 세계 여러 정상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폴란드, UAE 등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 한국 방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이뤄진 아랍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주액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수출 신화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모하메드 UAE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가량의 통 큰 투자도 결정했는데요.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하메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며 UAE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 에너지, 수소, 국방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등의 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AE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와 소형 무장 헬기 등 한국산 항공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산협력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UAE에 대해 최근에 있었던 경제적 협력 관계 등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모하메드 대통령 역시 KF-21 개발 비용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 공동 개발 참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 KF-21 전투기 협력에서 UAE의 전투기 구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알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 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및 조립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알보아르디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말해 한국의 방산협력 사업에 함께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죠. UAE는 한국과 함께할 공동개발 및 해외 수출 방식에 대해 방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차례 언급됐습니다.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KF-21 전투기의 방위 역량을 꼽으며 상호 간의 협력에서 타 국가보다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UAE 공군의 주력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국가가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내비치자 UAE 입장에서도 급해진 것인데요. 특히나 KF-21 사업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공동개발 및 생산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개발한 군사 반도체 기술의 핵심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기존의 UAE 공군이 도입하던 F-35나 도입을 추진 중인 중국제 전투기들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벌써부터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외 국가와 적극적인 공동 개발 및 해외 수출을 이뤄낸다면 우리 역시 미국의 F-35 전투기처럼 세계를 포괄하는 전술기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장 역시 항공기 산업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는 큰 기틀을 이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전투기들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정비부터 부품 생산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해외 수출에 나설 때 KF-21 전투기의 부품 가격을 비롯해 한 대당 생산 대수까지 600억 원으로 낮춰질 여지도 충분합니다. KF-21 전투기 말고도 UAE는 한국군의 무기 도입 사업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값싼 무기에 비해 천궁 미사일이나 천무 미사일 등 더욱 가치 있는 한국산 무기를 선호해왔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2000년대 초반 러시아에서 기술을 도입해 개발된 국산 지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천궁을 개발하기 전까지 우리 군이 야전에 배치한 것은 천마 미사일이 전부였으며 과거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앞서 있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에는 대응할 수 없었죠. 이 때문에 우리 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해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려 했지만 당시 미국의 전략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수출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이었으며 도입 단가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악한 가격이었기에 자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나 겨우 1000마 미사일을 배치한 상황에서 대공방어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당시 대한민국이 가진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장 중요한 레이더 기술 또한 자체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 요격탄의 개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빠른 속도로 교전 고도까지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레이더를 기반으로 목표에 대한 탐지와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격탄을 분배하는 고성능 네트워크 능력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이러한 대공방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유럽의 일부 국가 등만이 확보할 정도의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당시 소련의 붕괴 덕분에 대공방어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절부터 가장 막강한 미 공군의 전투기와 폭격기 세력을 먼 거리에서 요격하기 위해 다양한 격추 범위의 대공방어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공방어 체계가 복잡하고 이 때문에 야전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견돼 새로운 방공체계 개발에 나섰으며 개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협상을 맺으면서 새로운 대공방어 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개발된 S-300 미사일은 배치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전쟁에서 사용될 정도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방공체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5천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 레이더의 설계 기술과 교전 데이터의 분석 포대 간의 네트워크 통신 기술,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성능 탄두 설계 기술 등 수많은 핵심 기술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궁 기본형 요격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죠. 이제는 천궁은 2를 넘어 3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천궁2는 이미 UAE에서 약 4조 1,4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의 성능을 단번에 알아본 UAE는 한국 외에 천궁2를 운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며 이제는 사우디와 같은 중동 지역 주변국으로 방산협력 확대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만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한국의 여러 가지의 무기 수출은 더욱 쉬워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UAE 투자 약속은 중동 국가의 한국 무기 수출은 전 세계의 K방산 우수성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 후속 협력 사업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